네, 자바 문제 풀어볼게요. 구조 한번 쭉 볼게요. 먼저 클래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중괄호 위쪽 올려가지고 준 나눔을 좀 없앴는데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올린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 이렇게 실행해도 문제없이 코드는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클래스 보면은 클래스 A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 있죠? 얘는 뭐예요? 생성자 역할을 하는 애죠. 그래서 생성자는 뭐라 그랬죠? 클래스가 객체 변수로 선언이 될 때 자동으로 수행되는 그런 메소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prn이란 메소드 한 개 더 있고요. 그 다음 클래스 B를 보면요. 클래스 B에는 이제 뒤에 추가로 extend라고 해가지고 클래스 A를 불러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클래스 A를 상속받겠다는 의미예요. 자, 처음으로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또는 자바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자동차라는 만약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를 상속받아서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SUV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팩트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얘네들이 각자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거나 아니면 추가해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 B를 선언할 때 extend 해가지고 클래스 A를 상수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클래스 B라는 객체 변수를 선언했을 때 클래스 A에 있는 요소들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계속 볼게요. 클래스 B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보면요. 먼저 클래스 B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도 동일한 이름이니까 생성자가 되죠. 자, 다음 보면요. 메소드 두 개 있어요. prn이라는 메소드 있고 그리고 prn이라는 메소드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인수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정수형 자료를 받아서 수행이 되는 prn 메소드고요. 하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수행되는 prn이라는 메소드죠. 근데 보시면요. 클래스 A에도 동일한 prn이라는 메소드가 존재를 해요. 보시면 여기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클래스 B에 대한 객체 변수를 선언한 경우 클래스 A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클래스 B라는 객체 변수를 생성했을 때 메소드가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prn 이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prn 인텍스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메소드가 있는 거잖아요. 생성되는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은 prn이 두 개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클래스 B의 객체 변수 obj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new 클래스 B 이렇게 내가 클래스 B의 객체 변수를 선언을 했다고 봐요. 근데 내가 이 다음에 obj.prn을 호출했다면 어떤 게 호출이 되겠어요? 인수는 다르니까 당연히 얘가 호출되지 않을 거예요. 얘는 호출되지 않아요. 근데 prn이 동일한 인의 prn 인수가 없는 prn 메소드는 두 개니까 이 중에 호출돼야 되는 건 자,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에 있는 애가 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제가 위쪽에서 상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동차는 뭐랬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정의를 한다 그랬어요. 기본적인 것. 그리고 여기서는 세부적인 것. 근데 이 세부적인 것을 정의를 할 때 기본적인 것에서 좀 더 바꿔 쓰고 싶을 때 여기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새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새로 정의했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새로 정의한 애가 수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상속 받았을 때 상속하는 클래스 A는 부모 클래스가 되고요. 얘는 자식 클래스라고 불려지는데요. 하위,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하위 클래스라고 불리고 얘는 상위 클래스라고 불려요. 영어로는 뭐 슈퍼, 얘는 뭐 서브 클래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다시 한번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하는 걸 재정이라 그러는데요. 메소드 재정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이 obj prn이라는 애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항상 부모 클래스에 있는 prn이 아니라 자식 클래스에 있는 prn 메소드 요 놈이죠. 요 놈이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자, 클래스 A가 있고요.
클래스 A에는 뭐가 있어요? 생성자 무시하고 일단 기본 메소드만 적을게요. PRM 메소드가 있고, 클래스 B에는 PRM 메소드와 그리고 PRM int 메소드가 있어요. 자, 두 개의 인수가 다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서로 동일하지 않아요. 항상 인수까지 같아야지 그걸 동일한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했어요. 그런 경우 얘는 부모 클래스가 되고 얘는 자식 클래스가 돼요. 그리고 내가 클래스 B에 얘를 통해 가지고 객체 변수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PRN 메소드로 호출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게 호출이 되고요. 상속받았으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새로 정의된 거를 재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PRN int를 호출하게 되면은 int는 뭐예요? 하나뿐이 없죠. 이쪽에 클래스 B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로 가가지고 호출을 하게 되겠죠. 그럼 직접 코드로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생성자까지 있어가지고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자, 보시면요. 컴파일은 항상 차례대로 수행이 되지만 실제 실행은 항상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하면 int x는 7이래요. x는 7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객체 변수를 선언을 하죠. 클래스 B의 객체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름이 칼이래요.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을 하네요. 요 놈이죠. 얘가 호출이 되는데 수행을 한번 해봅시다. 슈퍼를 호출한대요. 자, 슈퍼는요.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예거예요. 그냥 슈퍼만 쓰면요. 부모 클래스 이름이에요. 만약에 슈퍼. 뭐뭐뭐 하면은 슈퍼에 있는 뭐 변수를 부른다든지 메소드를 부르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슈퍼라고 하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슈퍼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로 이동을 해볼게요. 생성자 이쪽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수행을 하면 돼요. 그럼 봅시다. system.out.print a 화면에 a가 이렇게 치게 되겠네요. 다음에 수행할 건요. this.prn 괄호죠. 여기서 사용한 this는요. 자기가 속한 개체 또는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클래스 A가 수행되는 게 클래스 A라고 이쪽 클래스 A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PRM 메소드로 수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객체 변수를 생성했어요. 칼이라는 객체 변수를 생성했죠. 그럼 메모리에 어떻게 들어가 있겠어요? 객체 변수 칼이라고 들어가 있고 이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자 클래스의 이름이 아니라 각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와 그리고 변수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PRN이랑 또 PRN int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 PRN도 그냥 PRN이 아니고 두 개니까 슈퍼.PRN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is.prn이라고 호출하는 거는요.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객체 변수 칼에 있는 PRN을 호출한 게 의미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가 이렇게. 그래서 이쪽 PRN 메소드로 수행하게 되면요. system.print 이놈을 수행해가지고 화면에 뭐가 출력이 돼요? 2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얘는 이거 한 줄뿐이니까 끝내면 다시 돌아가겠죠? 다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얘를 호출했던 유돔으로 돌아가가지고 클래스 A의 생성자가 종료가 돼요. 그럼 클래스 A 생성자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이쪽 줄 슈퍼라는 명령문이 끝나고요. 다음 줄을 수행해가지고 이놈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system.out.print D를요. 그러면은 화면에 D를 출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성자 클래스 B의 호출이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제야 객체 변수 객체 변수 생성에 대한 생성자 호출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수행할 건 뭐예요? 칼.prn이잖아요. 칼의 prn을 호출하게 되면 뭐가 호출이 된다 그랬어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prn이 아니라 걔를 상속받은 클래스 B. 자, 이 객체 변수 클래스 B 칼의 메소드 prn이 호출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호출하는 건 뭐예요? 재정의가 이루어진 건 prn 이거예요. 인수 없는 prn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호출하는 건 x를 인수로 보내고 있는 prn이에요. 그럼 prn int가 호출이 될 거예요. prn int는 어디예요? 이 놈이잖아요. 이 놈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얘놈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x의 값이 몇이에요? 7이죠? 7 값을 갖고 들어가게 돼서 system.out.print x라고 하고 있어요. x의 값 몇이 출력이 돼요? 7이 출력이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럼 화면에 결국 출력된 결과는 뭐예요? AED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수행 순서를 보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인트로 가서 클래스를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면서 자동으로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가 수행이 되죠. 3번으로 갔다가요. 이제 근데 슈퍼 자기의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로 호출을 하라네요. 그러면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로 이동을 해서 뭐 A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로 불러오며 PRM 메소드로 호출하래요. 근데 지금은 칼 객체 변수에 있는 거니까 칼 객체 변수는 클래스 B의 객체 변수다. 그럼 클래스 B에 있는 PRM 메소드로 호출을 합니다. 자, 일로 가가지고 이제 뭐를요? 2를 출력을 해요. 자, PRM 매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클래스 A의 생성자로 가서 근데 클래스 A의 생성자도 끝났으니까 클래스 A 생성자로 호출했던 클래스 B로 가서 클래스 B에서 클래스 A 생성자로 호출했던 그 다음 줄 1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print D를 해가지고 D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다음 이제 생성자가 모두 종료되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객체 생성에 대한 구문 다음 건이 10번 칼 PRN 인트를 호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PRN 인트는 뭐예요? 지금까지 수행했던 PRN 인수 없는 메소드가 아니라 이 위치에 있는 인수 x, 인트 x를 받는 PRN 메소드로 수행하는 거죠. 이걸 수행하게 되면 인수로 받은 걸 그대로 출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인수로 보는 건 뭐였죠? 7이었죠? 그러면 AD7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수행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했던 거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상속, 클래스 간의 상속을 배웠어요. 여기 있는 거를 상속받은 애가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여기는 같은 이름이 있어요.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는 경우 뭐가 이루어졌죠? 재정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재정이 이루어진 새로 정의되어진 여기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거 상속에 예하고 뭐 들어가죠? extends 들어가요. 기억해 두세요. extends예요. 전에 이제 객체 변수 생성에 대한 예하고 new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으니까요. 이게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재정의까지 했으니까 다음은 메소드 간의 구분이겠네요.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있을 때, 자, 얘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써요. 근데 같은 이름이라는 게 뭔 뜻이겠죠? 당연히 메소드 이름, 메소드 명과 인수까지. 그리고 이 인수는 인수의 자료형과 개수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PRN, 인트와 그리고 PRN 두 개로 나뉘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인트. 두 개의 인수 받는 애가 있어요. 또 PRN 인트가 아니고 더블을 받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 네 개가 전부 서로 다른 메소드라는 거예요. 그런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정도 하면은 상속이랑 이제 재정의 메소드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린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요. 문제나 예제로 풀어드릴 테니까요. 이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 분석을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먼저 메인부터 볼게요. 코드가 길어가지고 좀 분할을 시켜놨거든요. 자, 보시면요. 먼저 BOBJ, 그 다음에 new B10 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객체 변수 선언하고 있는 거죠. B라는 클래스의 객체 변수 OBJ를 만드는데, 이 OBJ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인수로 10을 보내라 하고 있어요. 그럼 생성자 위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생성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B 클래스의 객체 변수가 생성됐으니까 여기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 찾아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인수 몇을 보냈어요? 10을 보냈으니까 10은 바로 A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럼 볼게요. 코드 안쪽으로 들어가면 슈퍼 A라고 하고 있어요. 슈퍼 A는 뭐죠? 슈퍼가 뭘 의미해요? 슈퍼는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 하죠.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부모 클래스에서 보통 가리킬 때 부모 클래스 점
메소드 또는 부모 클래스 점 변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밑에 있죠? 슈퍼.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슈퍼만 사용되는 경우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명령문이 됩니다. 자, A는 10을 받았고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하면서 10을 인수로 또 호출을 하네요. 그러면 상위 클래스 A 클래스죠? A 클래스의 생성자 보면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또 A는 앞에서 10을 받았잖아요. 또 1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this A.A라고 하고 있어요. 이 A는 앞에서 메소드에서 매개 변수로 써놨는데 A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10이 저장되어 있을 거고요. this.A는 여기 this는 뭐예요? 내가 소속된 클래스를 말해요. 그러면 소속된 클래스의 변수 A니까요. 뭘 말해요? 이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여기에 12, 여기에도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메소드가 끝났어요. 그건 호출된 곳으로 돌아가겠죠.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 끝났으니까 다음 줄로 이동하게 되면 슈퍼.디스플레이를 호출을 하래요. 상위 클래스의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를 찾아보면 되겠죠. 상위 클래스의 클래스 A의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 여기 있잖아요. 얘를 수행을 해봅시다. 보이드예요. 뭐예요? 반환값이 어떤 뜻이죠? 그래서 안에 코드를 한번 보면은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고 하고 있어요. 뭘 출력하는데 어떤 식으로 출력하래요? A는 하고 A를 출력해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A는 어디 있나요? 이 메소드에 A라는 변수가 선언된 적이 없죠. 위에서처럼 매개 변수 A가 선언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A는 당연히 this.A로 해석이 됩니다. this 같은 경우는요,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A 변수가 어떤 걸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위쪽에서는 이제 메소드에서 A가 내부에서 선언이 됐으니까 그냥 A라고 썼을 때는 메소드에 내에 있는 A가 먼저 사용이 되고요. 그러던 다음에 내가 소속된 클래스 A를 가리키고 싶을 때는 this를 사용해서 구분을 해줬어야 됐어요. A가 A라는 이름을 가진 걸 가리킬 방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이죠. 얘를 가리킬 방법, 얘를 가리키는 방법. 그래서 구분을 반드시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메소드에 소속된 A가 없으니까 그냥 A라고 써주는 경우 클래스에 속한 A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에 출력되는 건 뭔가요? A는 A 값이 몇이었죠? 10이었죠? 10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메소드가 끝났어요. 어디로 가겠죠? 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끝났으니까 생성자를 호출했던 부분 메인으로 이 부분으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끝나서 이렇게 가면은 메인 메소드가 종료가 됐으니까 프로그램도 같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가 결국 뭐예요? A는 1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개념은 먼저 생성자예요. 앞에서 호출했을 때 생성자 객체 변수를 선언하면서 생성자가 호출되죠. 생성자가 호출되는데 인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인수가 여기 A에 전달되었다는 거. 그리고 슈퍼 근데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 있는 변수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했다는 거죠. 또 변수가 있어요.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가 있는 경우 그 변수를 A만 썼을 경우 그 변수를 먼저 따라가요. 만약 없다면 내가 소속된 클래스에도 그 변수가 있는지 탐색을 하게 되겠죠. 항상 그냥 얘가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얘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A를 썼어요. 그럼 먼저 해당 메소드에 그 변수가 있는지 확인해요. 메소드 네 있나? 없어요. 그럼 다음으로 클래스 네 있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순서대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메소드에서는 A만 썼지만 메소드 내에 있는지 한번 체크했더니 없으니까 바로 클래스 내에 있는 A를 따라가서 클래스에 있는 A 변수의 값이 출력되었다는 점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바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정답으로 이제 실행 결과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단 출력물의 이제 출력 서식을 이제 준수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행 결과를 다 구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답을 쓸 때 그때 이제 출력물의 출력 서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출력 서식에 맞게 우리가 정답을 이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코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클래스 A다라고 해서 A라는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그 밑에 보니까 클래스 B라고 해서 B라는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근데 그때 B라는 클래스를 이제 만들 때 그 뒤에 보니까 이제 extend A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B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그때 A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그 클래스는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라는 요 클래스는 이제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는 이제 필드다, 생성자다, 메소드다. 크게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int a다라고 해서 a라는 그 정수형 변수를 이제 선언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필드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public a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클래스 이름도 a고요. 그리고 public a다라고 해서 요 이름도 지금 a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생성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void display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얘를 보고 디스플레이 보고 우리가 메소드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 A라는 그 클래스에는 지금처럼 필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생성자도 있고 메소드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전부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B라는 그 클래스요. 이 B라는 클래스를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public B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그때 클래스 이름도 B고 그리고 우리 public B하고 B라는 그 이름이 사용이 됐죠. 해서 얘를 보고 우리가 생성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필드하고 메소드는 지금 B라는 클래스에 없어요. 왜요? extend A다라고 해서 A로부터 이제 필드하고 메소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상속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메인 메소드 먼저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클래스 테스트다라고 해서 테스트라는 그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죠. 그 안에 보니까 우리 메인 메소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메인 메소드 그 안에 보니까 지금처럼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B, obj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obj라는 그 객체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데 그때 우리의 클래스 B라는 그 클래스가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B의 객체 변수 우리 이제 obj를 이제 선언하면서 생성자한테 우리 인수 이제 10을 전달해라 그 뜻이에요. 그때 요 B라는 거는 우리 이제 자식 클래스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자식 객체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 그때 생성자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호출을 해줘요. 그때 인수값 이제 10을 가지고 우리 B라는 그 생성자를 이제 호출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서 우리 B라는 그 생성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우리 인수값 1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이제 호출했으니까 그 10이라는 그 값을 int a다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 a가 그때 요 10이라는 그 값을 이제 넘겨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슈퍼라고 그렇게 나오고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이제 a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이 슈퍼라는 거는 우리 상속한 그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는 그 예어가 우리 슈퍼라는 그 예어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슈퍼 A하고 얘를 이제 만나게 되면 부모 생성자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호출해 줘요. 그때 우리 아까 이제 객체 변수 이제 선언할 때 우리 1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인수를 이제 호출했죠. 그러면 int a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는 1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슈퍼 a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a 대신에 이제 10이라는 그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 값 10을 가지고 이제 부모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부모 생성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부모 생성자를 봤을 때 우리 int a다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 a라는 그 변수가 그 10이라는 그 값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a는 이제 1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뒤에 보니까 이제 this.a는 a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여기서 우리 this가 이제 나타내는 게 우리 현재 실행 중엔 그 메소드가 속해 있는 그 클래스를 가리키는 그 예약어예요. 현재 이제 클래스가 우리 A라는 그 클래스니까 A라는 그 클래스에서 선언해 놓은 그 A라는 변수요. 그 변수가 지금 여기서 선언된 그 A라는 요 변수를 보고 얘기하죠. 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A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a라는 그 값은 지금 현재 1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고 이 10이라는 이 값을 우리 a라는 그 클래스에 우리 a라는 그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 얘기요. 그러면 요 a라는 요 변수는 이제 10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호출했던 곳이 지금 이곳이죠. 이 다음 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슈퍼점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슈퍼점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점이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쓰면 얘네 이제 부모 생성자를 자동으로 이제 호출해 달라. 고고. 지금 여기서는 슈퍼점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면 상위 클래스에 부모 클래스에 우리 디스플레이라는 그 메서드가 있는데 그 메서드를 이제 호출해 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클래스의 디스플레이라는 그 메서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지금 그 안에 보니까 시스템 프린트 ln하고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해라? 일단 우리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글씨를 그대로 이제 화면상에 출력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화면상에는 a는 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a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거예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라는 이 메서드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이제 a라는 변수가 따로 이제 생성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라는 그 메서드 안에는 a라는 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메서드는 a라는 그 클래스 거기 때문에 그때 클래스 변수 요 a 있죠. 요 a라는 변수요. 요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요. 그 값 10이라는 그 값을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a는 1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 ln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커서를 이제 다음 줄 처음으로 이동을 이제 시켜 줄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a라는 그 변수는 a라는 그 생성자에 속해 있는 그 a가 아니라 우리 a라는 그 클래스에 속해 있는 요 a라는 그 변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얘를 이제 호출했던 곳이 지금 이곳이죠. 해서 이 다음 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b라는 그 생성자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b라는 그 생성자가 자동으로 이제 호출됐던 곳이 지금 이곳이고 이 다음 줄로 이제 이동이 되면 이제 우리 메인 메서드 이제 끝나는 요 가로를 만나고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해서 화면상에는 a는 10이다. 요게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슈퍼 a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부모 생성자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호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슈퍼 점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메서드 명을 쓰게 되면 부모 메서드를 이제 호출해 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his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this라는 그 예약어는 현재 실행 중에 그 메서드가 속해 있는 그 클래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this.a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a라는 그 변수는 지금 우리 생성자에 들어있는 그 a라는 그 변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클래스요. 우리 a라는 그 클래스에 들어있는 요 a라는 그 변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는 1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바 프로그램 문제에서 슈퍼라는 이런 이제 예약어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this라는 요 이제 예약어도 자주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예약어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